21번 봅시다. 21번. 다음 중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엑셀에서 열 수 있는 통합 문서의 개수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자원, 리소스에 제한이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워크시트란 숫자, 문자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결과가 표시되는 이러한 작업 공간을 무엇이라 합니까? 워크시트라 합니다. 워크시트. 3번. 각 셀에는 행번호와 열번호가 있죠. 행이라는 것은 이게 가로가 행이고 행이를 로라고 그리고 이쪽 세로가 열이라는데 열은 컬럼이랍니다. 컬럼이라는데 A1셀은 A행과 1열이 만나는 셀로 그 주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A하고 A라 할 경우 1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열번호고 이것이 행번호죠. 그럼으로써 거꾸로 됐죠. 그죠? A1셀은 A열이라 바꿔야죠. 열과 1행 이렇게 바꿔줘야죠. 정답은 3번. 4번. 하나의 통합 문서는 최대 255개의 워크시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크시트를 어디서?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시면 일반 워크시트 개수를 일반은 포함할 시트 개수 있죠. 요거를 계속 위로 눌러보면 몇 개까지 할 수 있나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쭉 하게 되면 100개 넘었죠. 200개가 넘고 됐죠.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결국 최대 워크시트 즉 포함할 수 있는 개수는 255개다. 다음 문제 볼까요? 빠져나와야죠. 먼저 기본은 3개 갖다 놓겠습니다. 3 그리고 확인. 다음에 4번 봅시다. 다음에 22번. 다음 중 통합 문서 저장 시 설정할 수 있는 일반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일반 옵션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 창은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여기 있죠. 를 체크할 경우는 파일 저장 시 자동으로 백업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1번 맞아요. 두 번째, 열기 암호 여기 있죠. 열기 암호는 를 지정한 경우는 열기 암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열 수 있고 암호를 모르면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맞네요. 3번 밑에 쓰기 암호가 있죠. 쓰기 암호가 지정된 경우는 파일을 수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쓰기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이유는 쓰기 암호가 지정된 경우는 파일을 수정은 가능해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가능해요. 다시 쓰기 암호가 모를 경우 즉 파일을 수정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능. 같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쓰기 암호를 입력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읽기 전용 권장 있죠? 읽기 전용 권장은 체크를 표시한 경우 파일을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열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바로 이 기능은 파일에서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여기에서 파일에서 저장하기 해서 찾아보기 해서 여기 파일에 아래 도구에 있죠. 그죠? 도구, 여기 도구 보시면 일반 옵션이 여기 있죠. 여기 나오죠. 그죠? 지금 저장 옵션 들어가서 여기 도구에 누르시면 여기서 일반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저장할 때 백업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죠. 이런 거. 그리고 열기 암호는 파일을 열 때 암호를 모르면 열지 못하죠. 쓰기 암호라는 것은 쓰기 암호는 수정할 수 있고 또 수정한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할 수 있지만은 쓰기 암호를 모를 경우는 같은 파일로는 저장할 수 없다는 사실. 또 읽기 전용 권장도 있죠. 그죠? 다음 문제 23번 볼까요? 워크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이동 및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A1셀로 이동할 경우는 Alt키, 홈키를 넣는다. 어느 곳에 위치하든 무조건 A1셀로 이동하려면 Alt키가 아니라 컨트롤키예요. 컨트롤키, 홈키를 누르어야 됩니다. 컨트롤, 홈키. 그래서 Alt키가 아니에요. 컨트롤, 홈키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행이나 열 단위를 지정할 경우는 행보나 열보를 누른다. 예를 들어서 H열을 누르면 H열이 쭉 선택이 되고 34행을 누르면 행을 누르면 34행이 다 선택이 되죠. 이런 뜻이죠. 3번 Shift 키를 누른 채 방향키를 이동하며 연속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범위는 Shift 키고 4번 F5번 키를 누른 후 이동할 셀 주소를 입력하여 셀 포인터를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때 이동 주소, 즉 셀 주소, 셀 주소 창을 여는 것이 바로 F5번 키입니다. 그래서 1번 A1셀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홈키입니다. 다음에 문제 24번 봅시다.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퍼링크는 어떤 거와 다른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죠. 그죠? 단추에는 1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하이퍼링크는 단추에도 지정 가능하고 하이퍼링크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 여기 단추가 있죠. 그죠?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단추를 우리는 그냥 확인만 버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단추를 매크로 지정, 컨트롤 지정해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1번 문제를 여기 옳지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하세요. 없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1번의 정답을 하세요. 지금 단추를 보니까 단추를 만들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매크로 지정이 있는데 하이퍼링크 지정은 없네요. 그럼 도형을 해볼까요? 삽입해서 도형을 사각형 도형 또 Alt키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있죠. 그 다음에 삽입에 그림도 있어요. 저장된 그림에 있나요? 사진에 가볼까요? 저장된 사진도 없네요. 카메라 앨범 사진이 특별한 사진이 아무튼 없어갖고 아무튼 사진 또한도
문서. 이거 샘플 그림 해볼까요? 이렇게 어떤 사진도 오른쪽 버튼 하이픈 링크 있네요. 그죠? 근데 단추에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와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5번. 다음 중 수식의 잘못된 인수 또는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표시하는 오류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잘못된 수식의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값의 오류, value는 값이란 뜻인데 값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1번은 write 함수, 요거 divide 0으로 나와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어떤 값을 0으로 나누었을 경우. 2번 num이라는 것은 숫자다. 이건 숫자. 예를 들어서 number 요거의 약자에 해당되니까 숫자요로, 즉 숫자 오류입니다. 즉 숫자를 입력할 곳에 다른 값, 잘못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숫자의 범위가 초과됐어요. 범위가 초과된 경우,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3번 name은 이름이란 뜻이죠. 어떤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함수 이름이 잘못된 경우, 또는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지정한 경우, 사용한 경우, 이렇게 샵 name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26번 볼까요? 다음은 수식의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right는 오른쪽이니까 컴퓨터 오른쪽에서 오니까 컴퓨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에 5개. 퓨터 맞죠? ABS라는 것은 절대값이죠. 그죠? 절대값을 하는 거 마이너스 5니까 양수 5가 되는 것이죠. 요거 트렁크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트렁크 자르다, 잘라내라 라는 뜻으로서 5라는 뒤에 소점을 없애고 정수 5만 취급하라는 하는 뜻이에요.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AND 구문 갖고 6값과 5, 7값과 5 두 가지 조건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죠. 6과 5를 비교해서 5가 크다? 아니죠. false. 거짓이 되죠. 그 다음에 7과 5를 비교했을 때 7이 초과한다? 맞죠. 이건 참이 되죠. true. 근데 and 구문은 모두 다 참이 될 경우에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참이 돼야 되고 이것도 참이 돼야 됩니다. 결국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국은 이 값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false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이것은 false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에 27번을 보시면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 D사 여기죠. D사 셀에 입력한 수식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단 D사 셀에 설정된 표시 형식은 날짜 형식일 경우 이렇게 en하고 em하고 month라는 함수하고 D2 셀을 여기죠. 참조해서 뒤에 2를 넣네요. 그러면
eomonth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여기 있죠. 했더니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후의 마지막 날의 날짜 일렬 번호를 반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요거 셀 참조하시고 1을 했네요. 엔터. 요거는 숫자 형식이니까 여기 표시 형식으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됐네요? 그거에 한 달 이후의 값으로 나왔네요. 그죠? 한 달 이후의 날짜 형식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러니까 1이라는 건 한 달 이후. 여기서 fx 보시면 스타트 데이는 시작한 날짜고 먼트 볼까요? 먼트를 보면 지우고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먼트는 스타트 날의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1이니까 이유고 마이너스 1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빼기 1을 넣었을 경우는 그전 한 달 전, 한 달 이전, 그죠?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는 이후, 해당 날짜의 이후 한 달. 그리고 음수일 경우는 해당 지정된 날짜의 이전 한 달.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8번 봅시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 키 플러스 숫자나 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플러스 요거 컨트롤 키는 요거예요. 키는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는 바로가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하지만 우선한다요. 매크로 키가 우선 실행합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A를 누르면 매크로 이전에 컨트롤 A를 매크로로 정하기 전에 바로가 키로 정하기 전에 컨트롤 A는 모든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매크로 이름으로 컨트롤 A를 지정했을 경우는 모든 선택이 되지 않고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2번 매크로 기록 도중에 선택한 셀은 절대 참조로도 기록할 수도 있고 상대 참조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식 도구에 있는 명령 단추로 매크로를 지정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고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에디터를 사용해서 코드 편집을 통해서 매크로 이름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문제 28번 29번 다음 중 3차원 원형 차트의 데이터 레이블의 레이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시면 이것도 삭제 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삽입 여기 원형 차트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도형을 여기 계열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레이블 계열을 숫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아래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여기 떴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보면서 어떤 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셀값 뭐입니까? 내두시고 계열 이름 미세먼지가 계열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항목 이름 각각의 수원, 서울, 인천, 경기 이런 게 항목 이름 값이 들어와 있고 백분율 그것에 대한 백분율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결과값은 답이 나왔죠? 답은 차트 제목은 아닙니다. 차트 제목은 물론 이게 차트 제목이지만은 지금 문제는 데이터 레이블에서 레이블 내용 요 안에 내용을 말하는 게 이게 미세먼지가 뭘까요? 아까 계열 이름이었죠, 그죠? 미세먼지 계열 이름 항목 이름 요게 계열 이름이에요. 계열 이름 요게 계열이란 뜻이에요. 계열. 그리고 항목 이름 요거죠, 그죠? 요게 항목이고 요게 값이죠. 값이고 백분율은 그 값에 대해 알아서 백분율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거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문제 볼까요? (30번) 다음 중 엑셀에서의 각종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식은 등호로 시작합니다. 시간은 시분초를 기준으로서 시 반드시 쌍점이에요. 그죠? 분 쌍점 초 이렇게 콜론입니다. 요거는 세미콜론 반쌍점은 아니죠. 콜론입니다. 3번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today 플러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시스템 날짜 또는 단축키 컨트롤 반상점 누르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범위를 지정하고 일정한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무슨 키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된다? 컨트롤 키죠. 컨트롤 홈 엔터 키죠. 그죠? 컨트롤 엔터 키 동일한 데이터 입력. 얼트 키 엔터는 한 셀에 여러 줄로 입력할 때 한 셀에 여러 줄로 입력할 때 입력되는 거죠.